안녕하십니까. 강희롱의 클로즈업입니다. 교통사고를 내고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김어중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김어중은 19일 가진 두 번째 공판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 26 단독 최민희 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어중의 두 번째 공판이 진행됐습니다. 김어중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김어중의 혐의 전부를 인정했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피해자 합의 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질문에 음주사고 피해자 H씨와 합의한 상태라고 답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지난달 10일 있었던 첫 번째 공판에서는 변호인의 사건 기록 미열람 등의 이유로 공소사실 인정 여부가 뒤로 미뤄졌었는데요. 변호인 측이 두 번째 공판일에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향후 재판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증거 기록을 검토한 뒤 9월 30일 결심 공판을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달 가질 결심 공판에선 검찰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 변론이 차례로 이루어진 뒤 재판부가 선고일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선고일은 결심 공판 이후 한 달 이후 잡히는데 이 점을 고려하면 김어중 재판의 경우 오는 10월 말쯤 1심 선고가 예상됩니다. 사건마다 사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심 선고까지 길면 6개월 정도 걸리기도 하는데요. 김어중은 6월 18일 기소가 됐기 때문에 길어질 경우 당초 연말까지 예상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정대로라면 두 달 앞선 10월 중에는 1심 결론이 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김어중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입장이어서 더 이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1심 선고일의 시점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1심을 기준으로 구속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법률 전문가들의 예상으로는 현재 김어중의 사건은 징역형 집행유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설령 단기 실형을 받게 되더라도 구속기간은 거의 채운 상태여서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추후 다툼의 여지에 따라 2심 또는 3심까지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인신 구속 상태를 벗어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김어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에 서 있던 택시와 충돌한 뒤 그대로 현장을 떠났고 이후 매니저를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어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해 김어중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 혐의는 역추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고 피해자였던 택시기사 H씨는 사고 차량 수리와 함께 통원 치료를 받았고 뒤늦게 김어중 측과 소통되면서 사건 발생 35일 만에 합의했습니다. 또 김어중의 변호인 측은 김어중 팬들이 제출한 1,500장 분량의 탄원서도 재판부에 추가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공판을 앞두고 지난주 김어중을 면회한 소속사 관계자를 통해 김어중의 최근 소식을 들어보니 처음 힘들었던 시기를 넘어 이제는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졌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보통은 인신이 구속되는 험한 상황을 겪으면 누구나 처음엔 견디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상태를 인정하기 힘들기 때문일 텐데요. 식사도 거르지 않고 잘 지낸다고 하는데 이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웬만큼 안정을 찾았다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김어중 변호인 측에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습니다. 최근 공판 기일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재판부에 자발적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져 관심을 모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제가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낸
H씨와 전화통화로 직접 인터뷰한 내용을 업로드한 바 있습니다만 그분의 속내가 알려지면서 이번 공판에 대한 관심도 그만큼 많았습니다. 어디 건강은 좀 괜찮으세요? 많이 좋아지셨나요?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하시는 일은 기사 일은 계속 하시죠, 다시? 아니요, 아직 이제 천천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조금씩 쉬고 워밍업하고 계시구나. 있어요. 예. 그래요. 네.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하다가 또 쉬다가 그래요. 그래요. 몸은 뭐 예. 정상 이제 다 되돌아오셨고요. 예. 젊은 친구 참 한참 커가는 나이에 네. 어려움을 이렇게 순간에 판단 잘못으로 이렇게 된 건데 뭐 정리. 네. 네. 친구도 많이 반성했을 테니까 이제 그래요. 정리해야죠. 뭐. 확인해 본 결과 소속사 측이나 담당 변호사는 피해자 탄원서가 제출된 것은 맞지만 직접 관여한 게 아니라서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제가 피해 당사자인 H씨를 통해 직접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H씨는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거나 감사 인사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닌 순수한 마음이었다고 속내를 밝혔습니다. 이분 말로는 이미 합의를 끝낸 뒤라서 전혀 예상치 못하고 있었는데 김호중이 자필 사과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더구나 탄원서를 써달라는 부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사죄하는 마음을 담은 편지여서 오히려 마음이 더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용서뿐만 아니라 재판부에 탄원서라도 써서 보듬어주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H씨와 주고받은 말 중에 인상적인 답변 한 구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냥 죄송하다는 말뿐이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더 기특하게 여겨졌고 탄원서라도 써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오히려 그런 걸 요구했다면 생각이 달라졌을지도 모른다. 합의하고 돌아선 이후로는 소속사나 변호사 누구도 그와 관련된 얘기를 저한테 요청한 일이 없다. 법적 이해관계로만 보면 저랑은 합의가 다 끝났고 냉정하게 말해 저한테는 더 볼 일이 없는 것 아닌가. 법률 전문가들은 통상적으로 합의가 모두 끝난 뒤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간곡한 요청 없이 자진해서 선처 탄원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H씨 탄원서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합니다. 오늘 공판을 앞두고 어제는 제가 김호중 방지법을 둘러싼 김호중 팬들의 반대 목소리에 대한 파장을 언급했는데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어제까지 수천 개의 반대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해당 법안의 국회 입법예고 게시판에는 총 1만 건에 달하는 반대 의견이 달렸습니다. 젊은 가수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말아달라는 팬들의 호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법안에 김호중의 이름을 붙였기 때문인데요. 굳이 법안을 만들겠다면 이름을 빼달라는 요구입니다. 수많은 댓글 중에 재판 중인 사람의 실명을 올려놓는 것이 말이 되느냐, 선행 기부에도 앞장서온 가수의 인격을 보호해달라는 글이 유독 눈에 띕니다. 김호중 팬들의 마음을 이해할 것도 같은데요. 안타깝지만 앞서 윤창호법이나 민식이법과는 상황이 조금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아무리 유명인의 이름을 상징적으로 담는다는 취지가 있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을 확신하는 팬들 입장에선 영원히 주홍글 씨의 족쇄를 달고 살아야 하느냐는 항변인데요. 그래서 사건 이후 그동안 숨죽여 재판 과정을 지켜보던 팬들도 이 부분만큼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번째 공판으로 김호중의 향후 일정이나 방향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당사자가 모든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만큼 죄의 대가를 받되 이제는 성실한 자세로 재판에 임하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강희롱의 클로즈업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